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큰 야망을 갖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 선수 영입 또 한 번 진행될 것이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출신이고 파라티치 단장도 이탈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세리에 A 선수들이 계속 링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준TV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에서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담당하고 있는 박문수 기자를 모셔서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토트넘 상승세가 확실히 꺾였습니다. 이번에 리버풀에게도 결국에는 홈에서 또 졌어요. 네, 맞습니다. 뉴캐슬전에 의해서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되게 적신호가 켜진 상태죠. 예, 사실 홈에서만큼은 강하다. 그쵸. 홈 연승 행진을 거두고 맞습니다. 있던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홈 2연패는 분명히 강한 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아쉬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리버풀과 경기에서도 에메르송 로얄 선수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나왔어요.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사실 저 나올 때마다 맨날 아쉬움을 유발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도 되게 오른쪽 풀백이죠. 에메르송 쪽 자리에서 되게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제 로얄 선수가 수비는 잘해주고 있지만 네, 공격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도어티 선수가 들어왔을 때 네. 좋은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결국엔 두 선수 모두 좀 애매하다. 그래서 네. 이제 오른쪽 윙백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른쪽 윙백은 토트넘에 오히려 선수가 넘치지 않나요? 선수 숫자만 놓고 보면 좋죠. 근데 아무래도 양은 많은데 사실 질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문제될 수 있는 게 일단 뭐 도어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도 이 선수는 논외로 치고 스펜스는 사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보여줘야 한 것보다 뭐 보여줄 것이 더 많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토트넘에서는 뭐 이런 유망주 선수를 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펜스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임대를 통해서 뭐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을까 싶고요. 에메르송 로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수가 뭐 수비적인 모습이라든가 많이 뛴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되게 고무적인 선수인 건 맞는데 이게 브라질 선수인데 정교함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공격적인 면에서 특히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루카스 모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을 통해 가지고 콘테 감독이 되게 윙백으로도 한번 활용해보는 전술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지 한 시즌 내내 주전급 내세우기 분명히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라 선수가 윙백으로 뛰는 거는 뭐 후반전에 그쵸, 성공할 때 맞습니다. 정도를 쓰기 위해 조금 수비를 좀 배우게 한 거지 선발 윙백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스펜스 같은 경우도 토트넘 구단에서 미래를 위해 미리 좀 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도어티 로얄인데 로얄이 기대만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현재 오른쪽 윙백 로얄 도어티 스펜스가 있는데 이 자리에 변화가 있다는 전망 속에서 지금 이탈리아 언론 칼초 메르카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 칼치오 메르카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치오 메르카토는 아니고요. 칼치오 메르카토 웹이라는 웹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보도하기를 일단은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에서 먼저 보도 나왔는데 뭐 에메르송 로얄이 오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가지고 스왑딜 거래에 포함되어 가지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은 에메르송 선수가 인터밀란을 가고요. 인터밀란에 있는 둠프리스가 토트넘으로 오는 시나리오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 자체가 되게 희박하다 보고 있고요. 실제 그 다음은 칼치오 메르카토 웹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콘테 감독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타깃으로 인터밀란 소속의 둠프리스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인터밀란이 둠프리스에 대한 이적료로 약 4천만 유로 정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이런 수합들 형태보다는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둠프리스를 토트넘이 좀 비싸게 사가주는 게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도 지난 여름에도 그랬지만 인텔에서 이 선수를 그 전 시즌에 야심차게 영입을 했지만 기대만큼 조금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인텔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이 선수 좋은 제안 오면 뭐 4천만 유로면 보내주겠다 뭐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1월달 시즌 중에 올 수 있냐는 건데요. 사실 1월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긴 한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토트넘이랑 인터밀란은 물론 리그는 다르지만 토트넘은 조 1위로 진출했고 인터밀란은 조 2위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만날 확률이 꽤 돼요. 계산해보니까 약 20%에 달하는데 굳이 인텔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기네하고 맞상대할 팀에 굳이 자기 선수를 내준다? 그런 도박은 안 걸 것 같습니다. 예, 상대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우리는 또 그 선수가 나간 이후 뭐 다른 선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을 야기할 굳이 이유가 없고 20%라는 것은 뭐 같은 리그 팀끼리 안 만나고 또 이제 중계권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언제 경기 열려야 되는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제 개수를 만든 것인데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인테르 밀란
콘테 감독의 이제 친정팀과의 경기하는 그 시나리오가 챔피언스리그에 사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오늘 밤이죠.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해서 만나게 되면 이 딜 자체, 고려 자체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둠프리스가 그래도 토트넘과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토트넘의 둠프리스 영입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콘테 감독이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면 때문일까요? 일단 둠프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이 선수가 지금 약간 특이해 보일 수 있는 게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풀백이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풀백은 뭐 활동량은 말할 것도 없어 약간 날렵한 움직임도 있고 좀 크로스도 많이 올려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 약간 그런 유형보다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게 일단 신장만 보시도 아시겠지만 되게 체격 조건이 좋고 188cm. 예, 맞습니다. 되게 특이사항 중 하나가 저희가 이따가 후술하겠지만요. 제공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만약 크로스가 오려면은 여기서 오른쪽 측면에서죠. 쇄도한 다음에 헤더 슈팅을 넣는 장면이 실제로도 많았고 이게 단순하게 인터밀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유로 2020 당시에도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이 선수가 외로 되게 제공권 싸움이 좋기 때문에 헤더 슈팅에서 되게 유용한 옵션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3백에 오른쪽 윙백을 떴기 때문에 거의 오른쪽 윙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아예 안쪽으로 푹 들어와가지고 헤더 경합해주고 부셔버리는 역할.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오히려 위에 윙백이나 풀백들을 좀 키 큰 선수를 배치해갖고 상대 풀백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들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가 돼 있다. 다만 이제 키 크고 힘 좋은 선수를 무조건 윙백으로 쓰시는 게 아니니까 다른 장점도 있죠. 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뭐 제공권이라든가 이런 건 워낙 좋긴 한데 이 선수가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는 게 물론 공격력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정교함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적인 면이 좀 약간 약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따 후술하겠지만 에메르손과는 약간 이 두 선수의 장점이 섞이면 모를까 이 선수를 에메르손으로 대체하기에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에메르손 선수와 아무래도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메르손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력은 많이 떨어진데 이 선수가 수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중용을 받는다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둠프리스 같은 경우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상황 자체가 약간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로얄이 있을 때는 토트넘이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안정을 가질 수 있는데 공격할 때 아쉽다면 둠프리스가 올 경우에는 공격에서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수비 허점을 발생시키면서 골을 넣지만 골을 또 먹을 수 있는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늘어난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로메로가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그 오른쪽 윙백 뒤를 잘 커버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로얄까지 굳이 수비를 해서 수비적인 선수 둘이 있는 것보다는 둠프리스가 와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둠프리스의 이제 그 히트맵을 보니까 그래도 사이드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도어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활동량 자체가 사실 어마무시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전방 쪽에서 되게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토트넘의 강점 중 하나가 세트피스잖아요. 제가 갑자기 4,900 몇 개 기억이 안 나요. 4,839개의 그 세트피스 전략을 갖고 있는 그 코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 오면은 에메르손 감독의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화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득점 장면만 보도 알 수 있는데 1라운드 그 레체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결승골이었어요. 이게 제가 후반 그 추가 시간 4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킥에서부터 시작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던 득점포고요. 네, 강력한 헤딩 슈팅이 나왔고 어시스트 2개도 세트피스에서 나왔죠. 네, 이게 다가 아니라 3라운드 라치와의 맞대결에서도 이 둠프리스 선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공권에서 상대를 되게 이기잖아요. 헤더 패스를 통해 가지고 그 라우터로 마르티네스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보시면은 그 9라운드였죠. 사솔로와의 맞대결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둠프리스가 연결해준 공을 제코가 밀어 넣으면서 골을 넣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약간 제공권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토트넘이 지난 시즌 인테르 밀란의 왼쪽 윙백이었던 페리시치를 영입했고 여기에 또 다른 오른쪽 윙백 인테르 출신으로 데려온다면 페리시와의 호흡도 뭐 잘 맞을 수가 있고 또 페리시가 크로스가 좋고 둠프리스가 헤딩이 좋으니까 올려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온다면 좋은 선수긴 한데 역시나 걱정되는 건 이제 수비력입니다. 네, 사실 세부적인 지표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에메르손 선수와 비교했는데 전체적인 수치가 수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에메르손 선수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활동량이 좋은 건 맞는데 뭐 공을 가지고 뭐 돌파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메르손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크게 뭐 그
뒤집을 수 있는 정도로 막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크로스패스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럼 크로스패스는 좀 어떤 거예요? 크로스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에메르슨보다는 좋습니다. 예, 에멜성보다 좋은 크로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쵸. 확실하게 뭔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기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수비 지표 보면은 에멜성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2.1회의 태클을 성공하고 있는데 예. 둠프리스는 0.8개니까 수비적인 기여가 좀 크지 않다. 맞습니다. 가로채기도 에멜성이 0.7회 그리고 둠프리스는 0.5회고 파울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끊는 것을 봤을 때는 에멜성이 높고 걷어내기도 2.1회 그러니까 모든 수비 지표가 에멜성이 앞선다는 점에 있어서 에멜성이 수비를 잘해주는 것을 포기하고 둠프리스를 데려왔을 때 효과가 클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1월 이적 시장 토트넘이 전부 다 지금 이탈리아 세리에 선수가 연결되고 있는데 사실 오른쪽 윙백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뭐 어쨌든 둠프리 선수를 데리고 왔다 해서 에메르스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중원이랑 특히 센터백 쪽에서 되게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로베르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태에서 막 되게 산체스 선수 나왔다가 뭐 다이어 선수가 옮기기도 하고 약간 수비적으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센터백 자원을 영입하는 게 일단 되게 급선무라고 보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저희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되게 빈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팀의 그 중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하고 또 마리노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도 얘기했고 꾸준히 이적설 나왔던 선수긴 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시즌 되면 FA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선에서 창의적인 그쵸, 미드필더가 예. 없는 데다가 쿠르세스키가 이제 복귀해줘가지고 복귀했죠. 잘해준 걸 봤을 때 그런 효과를 봤을 때 쿠르세스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네, 또 맞습니다. 같은 창의성의 문제를 겪는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왼발잡이 마리노프스키를 데려오는 것이 오히려 급하지 물론 로얄이 나가고 더 좋은 윙백이 온다면 좋겠지만 일단 맞습니다. 거기 중미와 센터백 자리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둠프리스 영입을 뭐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고 둠프리스를 또 데려올 만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의 설득 부분이라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둠프리스가 1월 달에 오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이제 일정이 빡빡해서 1월 이적 시장도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리그컵과 리즈 유나이티드 전을 끝으로 월드컵에 들어가잖아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되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일정이 빡빡하니까 다른 리그보다 빨리 개막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되게 초반부터 되게 빡빡한 일정들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시면 뭐 팰리스전도 있고 빌라전도 있고 아스널전도 있고 상대들이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월드컵 휴식기를 마련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물밑 작업이 들어가서 1월 이적 시장의 개막과 동시에는 되게 수준급 자원들이 필요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턴 빌라는 제라드 감독과 함께 엄청 부진했지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맨유를 3대1로 이겼고 그리고 자하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팰리스도 만만치 않고 아스날은 솔직히 지금 솔직히 맨시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진짜로 우승도 할 우승 가능성도 있죠.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의 경기력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1월 이적 시장이 뭐 한 달간 열리지만 1월 말에 데려올 게 아니라 그렇죠. 1월 첫 주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미리 월드컵 기간에 협상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휴식기가 끝날 무렵에 훈련을 미리 해가지고 1월 땅 시작할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쉽지 잘 남을 수는 없을 것 않다라고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뉴캐슬이 3위로 올라왔고 토트넘이 4위인데 냉정히 말해서 맨유, 첼시 같은 팀 게다가 뭐 리버풀도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런 팀들과 경쟁해서 앞선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진짜로 데려올 선수는 누구일지 계속해서 나오는 외신 보도들 저희가 신빙성, 공신력 체크해드리고 어떤 선수인지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하는 이적설 분석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